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진담입니다. 마을진담 @ 경기 양평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양평 어울림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 맑고 산 높은 양평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이 마을진담을 항상 즐겁게 진행을 해주시는 마을진담의 재롱둥이, 자, 최준규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최준규입니다. 네, 지난번에 남양주에서 인사드렸던 이후에 오늘은 양평까지 좀 더 내려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졌고 비 뒤끝이어서 그런지 강을 따라오는 풍경이 여전히 매우 인상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혹시 마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보더라도 양평은 한번 놀러 올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에 와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은 앙덕 1위 마을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예. 가운데 이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장님이라고 하면 좀 군인 이렇게 같아요? 노회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군인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아버지상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너무 훤칠하신 청년분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양평군 계군면 앙덕 1위 이장을 맡고 있는 정성진이라고 합니다. 군인 아니세요? 예.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긴 하는데. 머리도 딱 스타일도 그렇고 지금 계속 앉아있는 모습도 그렇고, 저는 이장님이 저희 이런 마을진담에 오신 거는 사실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장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했는데 이 군인의 모습하고 매우 유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계군면에도 예전에 혹시나 그 군부대가 있었나요? 무대 지금도 있고요. 근데 좀 많이 빠져나가서 인구가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혀 없고요.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고, 그냥 긴 머리가 좀 불편해해서 네. 오랫동안 짧은 머리를 좀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앙덕 1위, 1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 마을 자체가 석장 1, 2하고 네. 앙덕리하고 한 조금씩 겹쳐져 있는 네네네.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석장은 1위가 있고 3리가 할래, 행정리가 분리가 되면서 네. 석장 3리를 할래, 앙덕 1위를 할래 했을 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앙덕 1위로 하고, 그래갖고 석장리가 좀 서운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석장 1, 2리는 3리만 쓰면 석장 1, 2리가 별로 부담이 없는데, 저희가 2리가 되는 바로에 앙덕리는 앙덕 1, 2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행정적인 그러네요. 게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갖고 되게 그것 때문에 되게 좀 앙덕리 이장님이 1, 2 이장님이 좀 그러니까 앙덕 1, 2한테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고 석장 1, 2에서 3리가 되면 석장 1, 2한테도 좋을 텐데 거기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서운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말씀 해주신 김에 계군면 그리고 앙덕 1위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시죠. 어떤 마을이고 어떤 것들이 특징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계군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처음 인사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양평 12개 읍면 중에 가장 인구가 적습니다. 5,000명 정도 선인데, 그리고 위치장으로 보면은 또 중심이라고 해서는 양평 읍에도 붙어 있고 또 여주 이천이랑도 또 붙어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참 애매한데, 저는 이제 한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굉장히 많고 읍내랑 가깝고 그런 부분이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면을 그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좋은 위치에 있고 정말 아까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양평 중에서 가장 좀 외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읍내가 갖고 가깝다고 표현하셨는데. 가깝습니다. 근데 외지지 않았다, 외졌다, 외졌다는 말, 외진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읍내하고 가까운 외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까운데 외졌습니다. 좀- 그러니까 한 예로 저희 앙덕 1위 같은 경우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마을 버스가 하루에 4대밖에 안 다녀요. 버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4대가 다니는 구간이 9mm, 석장 112, 앙덕 112 그렇게 돼 있는 구간인데, 근데 또 석장 1위까지 나오면은 거기는 여주부터 양평까지 가는 버스가 수십 대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요즘같이 경기도 정도에 사는 곳에서는 읍내란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저희 읍내 그래서 직장 동료들도 되게 우리 마을이라는 말하고 읍내 가서 하면 돼 이런 얘기 되게 어색해합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양평에 와서 어디를 촬영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또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남양주를 마주보고 있어서 이쪽에서도 양평의 활동들을 막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농업 기반의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뭐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이제 양평 어울림센터에서 예. 마을 활동을 하는 곳을 보시고 싶으면 개구면 앙덕 1위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거든요. 예. 마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오게 된 계획이 그것도 자체가 이제 어울림 공동체 활동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네이밍이 꽤 많이 변천사가 있습니다. 아. 예, 이 양평 어울림 공동체도 이전에는 행복 공동체 또는 뭐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이 네이밍이 지금 이제 어울림 공동체하고 어울림 센터까지 이제는 확실한 어울림이라는 이름을 자리 잡았는데 저희가 자립마을 2년 차입니다. 자립마을 2년 차는 관의 지원을 받아서 마을 활동을 5년 동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1년 차, 2년 차 때부터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마을 활동가부터 뭐 여러 가지. 왜냐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근데 행정에서.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없었다면은 불가능했을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많이 도와주신 분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선정되지 않았나, 예, 영광스럽게도.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오기 전에. 그럼 앙덕 1위는 어떤 동네냐라고 예. 물어보니까 이 전원주택 단지가 모여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한 10년 전에 예. 이제 그렇게 마을이 새롭게 조성이 된 건가요? 일단은 뭐 시행사가 있었겠죠. 지주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제 이 마을을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뭐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 한 20세대 정도가 건축주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체가 다 허가받기 전에 그분들이 이제 계약을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분들이세요. 도전적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가족하는 뭐 열흘 단신으로 가족만 들어오는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잘 안착이 돼서 마을에 갖고 2차 그 이후로 2차, 3차 약간 4년여에 걸쳐서 2012년부터 그렇게 갖고 총 69세대가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입주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했던 입주 주민들이 참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사실은. 저희가 사실 양평에 와서 처음 촬영을 했던 요 전편에 나오시는 양평군민 윤창복 선생님 판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당장 뭐 마을을 만들려고 하진 않았었다. 근데 당장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한두 개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외지에서 어쨌든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예. 삶의 구성, 가족의 구성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을 하나로 뭉치기가 아까 굉장히 진취적인 분들이다라고 말씀은 달아주셨지만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초창기에 그런 부분들은 없으셨을까요? 근데 그런 어려움은 사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분들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거주를 좀 포기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나가셨던 이사를 가신 분들 맞는 분들은 좀 오래 쭉 가시지만 예, 그래갖고 서로 좀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말씀하신 그런 서로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에 대해 고민을 했을 때 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건 어느 마을에나 있는 일이고, 예, 그러니까 참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마을이라 갖고 있는 그런 갈등이나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 사실 양평 하면 굉장히 좀 시골을 예. 떠올릴 수 있는데 활동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청소년들 혹은 청소년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 뭐 동호회부터 시작해갖고 뭐 아이들 보드게임 만드는 거 그리고 어린이가 행복한 날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 중심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이 활동 사진들을 먼저 보내주신 것들을 보면서 이거 활동이 되게 잘 된 이유는 아이들이 매개체가 되면은 예, 어른들은 무조건 동참하게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 활동 때문에 많이 공동체 활동이 잘 됐던 게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게 고민되는 그러니까 마을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한 80, 9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창 그러니까 미성년. 네. 예, 미성년 규모가 그러니까 마을 규모는 한 240명 정도. 예, 24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인데 엄청 예. 젊은 마을이네요. 예, 그래갖고 그 재작년에 그 마을회관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재작년 마을회관이 생겼을 때 개관식을 했을 때 양평 시민의 소리라는 언론에서 그 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평균 연령 32세 2.4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 재작년에. 근데 예, 그래갖고 그리고 세대 구성 또 얼마 전에 어버이날 행사를 했는데 그 60세 원래 막 양평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데 저희는 65세로 하면은 너무 적으셔서 예, 60세 이제 환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버이날 행사를 했는데 8분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총 그 어르신이 한 12분입니다. 12분. 60세 이상이. 이야. 예.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그 예, 20세에서부터 50대까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야,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젊은 도시 안에서도 이렇게 젊은 도시를 발견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여기 아파트가 몇 채나 있나요? 저희는 네. 아파트 없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원주택단지니까 예. 아파트가 예. 없는데도 없습니다. 불구하고.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있나 없나. 이장님 뭐 이장님 탈을 쓰고 여기 오신 거 아니세요? 그 마을 활동 가운데서 다 69세대가 별도의 경제 활동을 대부분 다 타지에서 하시는 거죠? 예, 거의 한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이 서울 경기권에서. 예, 양평이 출퇴근을? 아닌 예, 양평이 아닌. 이장님은 어디서? 저도 그 회사가 서울에 강남에 있습니다. 예. 출퇴근 시간도 꽤 걸리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사실은 일산에서 출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단시간이네. 예. 뭐 거리로는 타는데 어쨌든 아침 일찍 출발하면 50분이면 가고요. 앞에서 예. 초대됐던 게스트분도 그렇고 네. 양평에 대한 홍보를 교통편이 편하다는 걸로 굉장히 많이 해주시네요. 서정면과 계급면으로 와라. 네, 1시간도 안 걸린다. 예, 서정면 문호리, 계급면 앙덕 이리. 앙덕 이리 여기 오시면 귀농귀촌에 아주 좋은 약간의 특히나 이 앙덕 이리는 마을 발전 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네. 마을 발전 기금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받지 않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마을 발전 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저도 뭐 처음에 조금씩 냈고요. 그다음에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되게 행복해야 했다 뭐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예, 조금씩 내시기도 자발적으로 하고. 예, 기부 형식으로. 예. 네. 그래갖고 이거 6만 원 들어왔던데 뭔가요 하면은 뭐 4만 원을 냈어야 되는 건데 10만 원에서 6만 원은 뭐 너무 뭐 감사한 일이어서 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모인 게 한 3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 몇만 원. 예. 저희가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마을 기금 얘기들을 사실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그 마을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 돈, 재정 이것이 있어야 관에게 종속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그런 공적 자금이 들어와서 그것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해서 나온 수익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을 기금을 계속 충족시키는 데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네. 내년부터는 마을 발전 기금 내겠다 그러면 받으세요. 아니, 네, 봤습니다. 이사 오셨을 때도 저희는 발전 기금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한 10만 원만 낼게요 갖고 예, 한 두 집 정도는 그렇게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 사실 발전기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마을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갈등의 사례도 되게 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여기서 어울림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이 굉장히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주민들끼리 굉장히 좋았던 마을에서도 뭔가 사업이 들어가면서 깨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쨌든 마을 기금도 하나의 마을 단위의 규칙이잖아요. 예. 앙덕이리만 가지고 있는 예. 우리 마을만의 독특한 어떤 규칙, 규범, 문화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저희는 하셔도 이게 급하게 만드시는 아니, 건 아닙니다. 없다고 하시죠.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저희는 집행기구하고 심의의결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예, 심의의결기구는 각 구역에 위치한 사람들이 대표가 돼서
그 안에 대해서 예산도 마찬가지고 사업 진행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이장단이라는 활동 단체에서 네.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네. 예, 근데 문제가 된다면은 말 그대로 집행부장하고 심의의결의 장하고 제가 다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데. 예.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깜짝 놀라게 되는군요. 아. 근데 뭐냐면 심의의결 어쨌든 주민들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구역의 대표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저랑 이제 저를 도와주는 우리 마을 운영진하고 같이 일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뭐 어떻게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꼭 거칩니다. 마을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고 갖고 실제로 그 대표회의에 가면은 구역 대표들이 그 안건들을 가지고 와요. 그냥 거의 제가 볼 때 민원의 형태가 가깝죠. 컴플레인 형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결정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층간 소음 같은 문제 같은 것들은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좀 많긴 한데 갖고 원칙도 정하고 그래갖고 또 불을 피우는 시간 뭐 이제 뭐 야외에서 이제 소리를 떠드는 그러니까 네, 네. 회식을 하는 시간 뭐 그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계속 이제 규칙을 만들고 업데이트 시키고 뭐 자전거는 내리막에서 타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출력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 얘기하니까 앙덕일이 카페가 그렇게 잘 돼 있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좀 안타깝게도 마을 주민들끼리만 돼 있어서 갖고 이게 오픈 카페를 안 하려다 보니 이거 그래갖고 하나 게시판 정도 하나를 갖고 활동을 갖다 올려서 그 오픈을 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더니 이 카페 전체를 오픈을 해야 돼 해서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갖고 지금 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한 작년부터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대문이나 그런 걸 만드는 과정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주민 동의를 받는데 좀 저희 명예 시민 뭐 이런 걸로 명예 리민 이런 걸로 어떻게 가입 좀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의사 결정을 제가 혼자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갖고 그래갖고 주민 대표에 왼손 오른손으로 아까 하시던데 아니 둘 다 겸직하고 있지만 독재는 아니다. 내가 보기엔 상당한 혁신 사례 같은데 되게 미비한 사례이기도 하고 개선도 필요한 사례로 보여요. 여러 가지로 계속 발전시켜. 꼭 나중에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에 대한 규칙들 아주 소소하지만 뭐 몇 시 이후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뭐 내리막에서는 뭘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아주 소소하지만 규칙을 정해놓은 사례들이 정말 귀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군데로 오픈되면 되게 좋겠다,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후에 코로나 끝나면 블로그 작업이든지 뭐 책이든지 뭐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타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뭐 자전거를 뭐 내리막길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게 하나하나 모여서 상호간에 약속이 되면 그것이 마을 규약이고 향약이고 그렇죠. 자치 규약이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까지 혹시 뭐 양쪽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런 걸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라는 저희 이제 한 장짜리 리플릿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담는 거죠.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고 어떨 때는 출력을 해서 세대만으로 배포를 하기로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구전으로 말로 해서 전파해 주죠. 뭐 만날 때마다 아이들 만나면 좀 지적 좀 왜냐면 너무 고속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와서 차량하고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거 외에는 규정화시키고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건이 발생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어느 건이 발생했다고 마을 전체에 공지를 하자 뭐 이런 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좀 이제 규약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약속들을 공식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이제 문서화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치를 하는 경험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하는 나름대로의 정부에서 법으로 뭐가 제도로 만들지 않지만 스스로 상호간에 만들어낸 그런 규칙 같은 거라서 그런 걸 만들어 보는 노력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나 또 마을의 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괜찮은 듯해서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여기
쭉 뭐 체육대회, 예. 동호회 활동. 근데 많이 참여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 미성년이 90분이면 뭐 한 집에 뭐 보호자가 한두 분 정도 계시다고 봐더라도 얼추 대부분이 그 가족들이 참여가 있는 거라서 많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마을 활동들을 하시면 한 240여 분 되는 마을 분들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항상 그 뭐 좀 변동은 있겠지만. 대상 자체가 이제 그 모든 주민이 되는 행사가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 행사잖아요. 근데 체육대회 행사는 항상 100명 이상을 준비를 하니까 50% 이상. 그리고 50% 이상.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층이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이 다 적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은. 근데 날짜가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마을 활동 근데 제일 많이 참석하시는 건 마을 정비 활동할 때 분기별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되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제 물도 개별적으로 나눠드리면서 꽃 심는 행사도 하고 마을 청소도 했는데 한 40세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69세대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되게 한 세대 한 세대 다 쫓아가면서 왜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그랬어요. 40세대가 나왔는데. 근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안 나오시니까. 근데 역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정도 나오면은 마을에서 요즘 예. 바깥 활동 자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장 너무 욕심부리지 말어. 예, 이거 정확히 40세 되면은 많이 온 거예요. 혹시 예. 동네 분들 가운데서 69세대 가운데서 조금 불편하다 이런 활동들 예. 좀 난 개인의 삶을 보장받고 싶은데 이런 의견들은 많이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그럼 어떻게 좀 근데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많이들 이해를 해주시는 편인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좀 각 10년이었으니까 9년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지점에서 내응이 있었죠.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겪으면서 주민들이 이제 느끼는 바가 좀 많다 보니 이제 그런 최소한 그런 활동들에 있어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안 하겠더라. 그러니까 니네 이런 거 왜 해? 이런 게 아니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 주는 게 서로를 위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 예. 이제 벌써 이제 한 30분이 훌쩍 넘어서 예. 마음이 되게 급한데 비슷하게 이제 마을 안에서 좀 불편한 것들 물어봤으니까 예. 새롭게 조성된 마을이잖아요. 한 10년. 예. 그러면 아까 뭐 앙덕 1, 2, 그다음에 어디죠? 석장리. 석장 1, 2, 1이 예. 그리고 뭐 인접해 있는 마을들이 원래 좀 오래동으로 그 토착 마을들이 있었을 텐데 예. 그쪽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나 뭐 이런 문제들은 없으실까요? 있으시겠지만 예.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많이 있었고요. 그동안 지금은 많이 예, 개선이 되는 거. 지금은 예, 많이 개선이 됐고 오히려 뭐 석장 1위 이장님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는데 이장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이제 고구마 그 텃밭에서 우리 마을 아이들이 와서 고구마 캐가라. 예, 그 그냥 와서 필요한 만큼 계속 해가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어쨌든 여러 그 개군면의 여러 리더분들이 굉장히 이제는 좀 좋게 봐주시는 부분이 많은 게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부녀회장님, 우리 마을 자치위원분들 그리고 학부모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많다 보니까 개군초, 개군중학교에서 학부모 회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학부모들끼리 어울리고 현재 아이들과 참 그 아이들이라는 매개체가 굉장히 그런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작은 도서관이 있으세요 혹시? 예. 그게 재작년에 네.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그 마을에 간 개관식 때 군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니 도서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 군 총무과 이제 뭐 주무관이하고 되게 방향성을 논의를 하다가 마을에 간 자체를 작은 도서관으로 신청을 해서 해보는 게 어떠냐고 신청을 해서 됐고 예, 서가 번호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에 그 양평 군 도서관에서 도서 강의를 하시는 그 도서 지도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학부모들이. 예, 그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운영위원장 해갖고 그 예산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마을 그 돌봄 교실까지 그 공모에서 이제 돼서
올해 2년째 아이돌봄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 유튜브도 혹시 볼 수 있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유튜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뭐 TV나 뭐 이런 예, 예. 인터넷 다 되게 되어 있나요? TV나 뭐 그런 거 네. 인터넷 최첨단. 작은도서관 돼 있죠. 예, 제가 무슨 말 드리려고 하는지 예, 아시겠죠? 예, 이제 예. 예. 저희 마을 진담을 좀 이렇게 예. 거기서 한번 좀 띄워 주십사는 거죠. 뭐 저 나왔으니까 한번 예, 다 구독으로 해서 보라고 240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40 명 30%만 잡아도 대략 한 70명은 그 저희 마을 단체톡에 어른들이 올라와 있는 120 몇 명이 올라와 있는 단체톡이 있습니다. 근데 와. 예, 공지를 하면은 숫자가 제로가 돼요. 어. 예, 그러니까 다 읽는. 금방 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본다는 저희는 마을 방송이 없고 네. 예, 이걸로 합니다. 예, 그러면은 야, 어쨌든 거기는 올릴게요. 근데 참 민망하긴 하네. 제가 나왔는데 저희 본효회장님한테 얘기해서 아유. 예, 정말 부녀회장님에게 링크를 드리면 예, 예,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통 이게 이런 군 단위의 마을 리자를 쓰는 곳에 가면 대부분 전국에서는 이거 마을 소득 사업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까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만들어진 전원 생활을 하는 마을이라서 그래서 자체적인 소득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들은 젊기도 하고 많이 풀려 있지 않나 이러는데 맞나요? 그런 것 같은데 마을 소득 사업 하시는 게 있나요? 공동에? 예, 있습니다. 아 어떤 게 예, 있나요? 공동 태양광 발전 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걸로 마을 운영비를 좀 일정 부분 아, 감당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다음 스텝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뭐죠? 있습니다. 그 뉴딜 포럼, 아, 예, 그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도 네. 예, 공모를 해볼 마음이 좀 있고요. 예. 네.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랑 또 연관해서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님하고도 한번 만나서 마을 한번 둘러보고 그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누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에너지 자립도 자립이고 경제적인 것도 이제 마을 주민들의 부담을 좀 최소화시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제 역할이 거기까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 예. 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여기 임기 몇 년 차 이거 써놨어요. 네. 예. 언제 당선되셨고 언제까지 하시고 다음 리더십을 노리시는 다음 대권을 노리시는 분이 마을 안에 계신가요? 그 사실 아까 이 얘기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2년 임기에 연임을 한번 했고요. 네. 올해가 4년차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한 답은 여기 이 유튜브를 우리 주민들이 볼 텐데 아, 지금 얘기를 하면은 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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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또 부정선거에 갈 가능성이 있어서 삐 처리해드릴 수 있는데 예, 저희가 어쨌든- 편집은 안 하지만 그런 건 삐 처리해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와 네. 그 임기의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선, 지선 그리고 앙덕일이 이장 선거가 있는 해다. 아, 맞아요.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중요한- 있겠네요. 아니, 올해 말입니다. 올해 말. 올해 올해 말. 말. 예, 올해 말 정기총회 때. 대선을 여는 선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전초전. 자, 어느덧 아까 약속한 시간보다 좀 지나고 있어서요. 이제 혹시 이거 얘기 안 하고 가면 나중에 이 마을 가서 한마디 듣겠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꼭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한 말씀 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제분들 이름을 불러주셔도 좋고. 아니 저는 아까 그 박사님 유창복 박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 말씀하시고 잠깐 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얘기 조금 길게 해도 너 될까요? 이거 길게 예. 하셔도 돼요. 안 자르면. 제가 말하는 게 그 행정과 그 주민의 삶이 양평이라는 곳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데 제가 되게 생각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마을이 여러 가지 군의 혜택을 받고 되게 아이들이 행복하고 어른들이 되게 좀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양평이라는 곳에 행정이 되게 많이 도움이 주고 계곡면이라는 또 곳에 행정이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행정을 이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의 법제화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는 양평에 저희보다 단지 수도 그 세대 수도 훨씬 크고 인구도 훨씬 많은 전원주택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어느 분 말씀을 인용하면은 앙덕이리처럼 행정리를 분리시켜 줄 거였으면은 양평군에서만 50군데를 해줘야 된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참 여러 가지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막 많은 분이 도움을 주자고 분리가 됐지만 저는 이게 50개의 행정리가 생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양평이 살기 좋은 곳이 행정하고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최민우 박사님도 뭐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오기 전에 굉장히 이 앙덕 1위에 대한 자료를 받고 고민스러웠어요. 마을의 모습이 잘 안 잡혀서 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막 하다가 왔었는데 좀 처음에 늘 가져야 되는 굉장히 소소한 이야기들이 쌓여서 마을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뭐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건 새롭게 동네에서 뭔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아, 뭔가 거창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좀 아, 우리 모습들을 좀 쌓아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여기 정성진 이장님 포함해서 앞에 양평에 와서 여러모로 느끼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고, 또 마지막에는 행정과 주민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21세기 넘어 지금 2022년 넘어 앞으로 한 10년 안에 우리가 직접 정말 고민해야 되는 정부의 역할,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란 것들은 뭘까, 뭐 이런 좀 멀리 나간 이야기까지 고민해 보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마을진담 앳 경기 양평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울림이 있는 마을, 어울리는 마을, 앙덕 1위 군인 같은 이장님, 하지만 따뜻한 이장님, 정성진 이장님을 모시고 240명의 주민이 계시고 평균 연령이 32.4세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군 단위 그러면 다들 우리는 제일 적은 나이의 청년이 뭐 55세다, 60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는 정말 0세부터 13세도 뭐 50명 정도가 될 정도로 미래를 지향하는 군 단위의 조그만 마을 이자를 쓰는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거기에 이제 정성진 이장님이 많은 역할들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앙덕 1위가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더욱 좋은 그러한 군 단위 아니면 조그만 마을의 미래 모습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 진담을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